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장을 명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관봉권 띠지 유실 및 은폐 사건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봉권과 관련해 특히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네트워크 본부 상임 고문을 맡아 조직 관리를 하며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불렸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구속된 권성동 등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또 다른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성배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관봉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 받게 됐는지가 매우 중요한 수사 사항이며 관봉권 띠지 비닐을 훼손하고 증거인멸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관봉권과 관련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향후 증여자를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과 16일 의결로서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인과 참고인 5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16인과 참고인 5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8인 중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5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뺏고 퇴장을 시켜. 들어가세요. 자, 의사진행 발언 주시고.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내가 의사진행 발언 주시면 정리한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시면 김기원 한국은행 발권국장입니다. 김정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이게 국회에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발언 주십시오. 남경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퇴장시키고 자, 발언권 뺏는 거. 일어서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명합니다. 남경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노정웅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경정입니다. 박건욱 대구고검 검사입니다. 박광수 서울 남부지검 사건과장입니다.
의사 진행 의사진행 발언 발언 안 주세요? 주시고 박상용 사법연수원 교수입니다. 경고하고 퇴장한 거 변민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총경입니다. 다시 취소하십시오. 신흥석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입니다.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입니다. 의사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선영 대검수사관입니다.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혜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 대장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안 주세요? 송지현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주시고 신알찬 변호사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주시고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취소하고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한현희 위원님부터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장내가 소란합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조배숙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명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퇴장하세요. 회장. 퇴장하세요. 아니 끌어내지 않습니다. 두 발로 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두 발로 끌어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윤석열도 아주 교도관들이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더만 국회의원이라고 또 특권을 이용합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군요. 근데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들이 팔만 끄집던데.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네, 검찰이 개혁하면 큰일 납니까? 분이나 왜 검찰 개혁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켜보시라 그래요.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이거 봐요, 오빠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윤석열도 그래요.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윤석열 비호하셨잖아요. 진짜 하는 짓들이 똑같아 그냥. 윤석열 비호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반성하세요. 지금이라도. 한 사람 없습니다. 반점 왜 가셨어요? 반점. 윤석열 접견 왜 가셨어요? 윤석열 접견을. 윤석열 면회 왜 가셨어요? 가서 뭐 했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윤석열 접견 가서. 위원장님 뭐 하셨어요? 45분째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퇴장하세요. 퇴장시켜주세요. 선석주 저에서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회의 방해하고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빨리.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회장실 발언하시고. 정리한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의사 진행 발언하고 정리는 위원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진행합시다 회의 좀. 본인이 뭔데 정리해? 본인이 뭔데 지금 진행하니까 본인이. 드러내세요. 법에 또 위반되는 이 회의를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본인이 아니, 위원장님이 질서를 유지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아니 1시간째 회의를 방해하네 거의. 1시간째.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만 좀 하세요. 회장실 발언하고 진행하세요. 입법적인을 왜 방해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아니 본인 질의 시간에 하세요. 50말 있으면 7분 주어지잖아요. 10분이네 10분 이번에. 정상적으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아니 무슨 관종도 아니고 자기만 발언권 있나? 정상적으로 해야지. 저희도 발언하고 싶어요. 붙여놓고 때라는데. 발언 때는 웬만하면 그렇게 떼던 얘기. 맞는 일이니까 이게 국선에 맞는 일이에요. 정신에 따릅시다. 정신에 맞는 요령이 없어. 정신에 맞는 법석준에 이렇게 요령이 없어.
법사위 모습 지킬 겁니까? 예? 가훈 진짜가 아니라 부활 진짜. 그런 진짜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참 유치하십니다. 송석준 의원님, 네, 참 유치하십니다. 아니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가을이 올 때까지 간사 없이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시겠다는 위원장님. 우리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개최의 자체가 아닙니까?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최다선 위원님께서 정말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 잘못해도 타이 드시고 위원장이 제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당신 누군데 돌아가 달라고 안내를 하란 말아 그래? 아 보좌관이에요?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왜 끼어 여기? 아유 안 끼었어요. 저 이분한테 아니 어디 보좌관이 신동 의원님 경고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님 정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위원장이 진행합니까? 아니 우리는 간사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이 진행을 해요?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정해요 정해.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이게 국회입니까? 의원을 자, 국회를 국회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오선 나경원 의원이세요. 위원장님 제대로 하십시오. 모대에 창피합니다. 모대에 창피해. 그래요, 나경원 의원님 몹시 창피합니다. 주어를 좀 생각하고 쓰세요. 저 어린 미소관 데려다가 사진 찍게 해놓고 즐거우세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말 불쌍하다 주대위원장님께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혼자 안 돼요 그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자, 말이 안 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님이죠. 왜냐하면 이미 말이 안 됩니까? 아까 제가 정회 직전에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정회 후 속개를 해서 전현희 의원님 발언 도중에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국회 선진화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위력으로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현희 의원이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해서 국회 회의를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회의 진행이 계속 위력으로 방해될 경우에 특히 지금은 국회 청문회 도중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위력으로서 방해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경고드립니다.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말씀 좀 들어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와서 이것이 대화를 그러는데 대화를 안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대화 요구가 이렇게 위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지금은 전현희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린 시간입니다. 전현희 의원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신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 하세요. 발언권 언제 주실 거예요? 위원님들은 질서 유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위원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권고하고 취소한 거를 발언권을 주세요.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그럼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우리 5명 중에서 3명이 발언권이 없어요. 우리 세 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렇게 발언권 아까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 바 있고 위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발언권을 박탈하는 건 의회 독재입니다. 하지 마세요. 얼른 가세요. 나경원 위원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장 명령을 질서 유지를 도론 국회 경위 직원을 협박하는 것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의회 독재 좀 하지 마세요. 의원 5명 중에서 3명의 발언권을 빼앗았잖아요. 의원의 발언권을 처벌 받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받으세요 또. 의원들은 발언을 하니 위원장님 위원회 의결로 보관해 주십시오. 독재입니다. 독재. 있습니다. 대법입니다. 대법. 대법입니다. 아니 질의 순서에 하세요 그러면. 질의 순서에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운 시간 지금 1시간 진짜 반이지 낭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정 선고 받아요 그럼. 본인들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아까 그 정회 직전에 나경원 의원님이 마치 여기를 동무대처럼 수십 분을 고성으로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대장 명령과 함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경원 법사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나경원 법사이냐고요? 나경원은 혼자 있어요 여기가? 여기에 나경원은 혼자 있습니까? 여기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법사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오늘 정치가 굉장히 불리하다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아니 청문회 하고 싶어요. 나가세요. 너무 그건 나머지도 다 정지하시죠. 왜? 해주세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퇴장을 명했습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런 법사위에서 의원 나경원의 선거법 위반에 아니 발언 순서에 하라고요. 발언 순서 질의 순서에 하시면 왜 자꾸 불리만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 바뀔 때는 왜 남겨놨어요? 그럼 같이 정지하세요. 아니 내고 하셔야지. 첫 번째 발언권이 있는데 왜? 그걸 박합니까 왜? 여기 순서가 있는데 왜 박합니까?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아 대답하려고 마이크도 못.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검사예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반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하면은 답변한다고 뭐라. 김기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자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의원님의 그런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반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증인은 되겠습니까? 4월 25일까지 보고받아고 방송국장 보고도 증인 그립니까? 자 본인이 피한 걸 그러면 증인 위원장님 뭐한 거예요? 그러면 최재현 증인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책임자가 최재현 증인이에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주시겠습니까? 증인 아주 최재현 증인 네. 자,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 멈춰 주세요. 최재현 증인께서는 네. 위원님의 신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면 되고요. 답변은 다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지금 그 의견부터 자꾸 네.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지금 서영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드렸습니다. 제가 없앴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자, 드렸고 서영교 의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 이렇게 마이크 똑바로 내리세요. 예? 진행 이렇게 하세요. 아니 진행 원단에서.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아니 대답하려고 마이크도 못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이 돈다발이 어디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책임을 나와서- 져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자, 제가 책임을 사실관계 회피하고자 답은 뭐라고 했다면 이 했어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인가요? 좀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감사원이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예, 접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감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질의하면은 답변하고 답변한다고 뭐라 하고.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자는 다음은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그런 의원님의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박은정 의원님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네, 지금 네,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네, 멈춰 주십시오. 자, 최재현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증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을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주로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바를 진술해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상당히 약간 정치 무대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닮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람직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들면 안 되시고요. 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출석이 전에 주진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이재명 공소장 작성을 했습니까?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 그 확정 판결 나온 공소장은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봤겠죠? 제가 이번에 기소된 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읽어봤냐고 묻습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읽어봤어요? 예, 못 읽어. 내가 작년에 증인이 영국 유학가 있을 때 영상으로 왜 3건의 공소장이 전부가 다 돈을 800만 불을 줬다고 하는 사건, 어떻게 해서 돈을 준 시기와 장소와 받은 사람과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서 3번에 걸쳐서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아주 낯이 두껍군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의 공적에 대해서 본 집중을 적 하고 없는 있는데 것을 본 그걸 적 안 했다고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3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 중인데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나는 부분이 다르다면 재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재판에서 공소장이 그것이 다른가를 묻는 잘 거예요.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봐요. 제가 그 부분을 자, 기소하지 증인 않았고, 봐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은 2019년 12월 18일 날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불을 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영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과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심양에서 200만 달러를 주고 100만 달러를 주고 받은 사람은 송명철, 리호남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증인이 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19년 7월, 2019년 11월, 2020년 1월에 마닐라, 심양, 액수는 70만 불, 200만 불, 30만 불,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리호남, 송명철, 리호남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나올 이런 결과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주인께 이재명 전 지사를 기소한 공소장에 의해서 부정당한 것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임자 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실체가 다르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보세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내에서도 이런 판박이가 전혀 다른 이런 결론이 나오게 대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무책임하고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끼리도 세계가 다른 공격적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돕기를 됩니까? 그런 측면으로 대해서 뭐예요? 재판에서 네, 잘 정리되는 박균택 것이 의원님. 우리나라의 박균택 법 체계입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 네. 박균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기소된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네, 있는 것에 대해 증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말씀을 하십니까? 네, 증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 동의서를 각각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동의서에 추미애 위원장 외 9분의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 토론해 주세요. 손 드시고. 네. 자, 토론하실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자,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5분입니다. 사법부가 대선을 개입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호하시고 토론 중입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했는지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와서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본인들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습니다. 고발하셨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왜 국민들이 못 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을 저질렀다고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법 쿠데타에 가담했던 대법관들과 재판 연구관들과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왜 그 사법 쿠데타가 이루어졌는지 국회에서 물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토론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토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네, 박은정 의원님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조희대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학 대법관에 대해서 회피 결정을 했고 전할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일 단 한 차례 기일을 열고 전할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10대 2가 4월 24일 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단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가 완성됐고 대법관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5월 1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왜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그것을 상의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리고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한덕수의 대선 선대위원장을 했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상의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 물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는 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이 의혹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시는지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민주당 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모두 고발하셨잖아요. 고발하셨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범죄가 확인이 되면 법사위에서 고발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심리를 진행할 권한을 침해하고 네, 의사 진행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님이 차분히 본인 그 의사 그 토론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2분간 마이크를 넣어주십시오. 그냥 차분하게 낮춰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흥분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난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회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통해서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했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법조인들, 판사님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대법관들이 주임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 기일이 잡히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한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줄줄이 다 고소해서 의혹을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런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대법관들의 그 사건에 대한 심리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어요. 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되고 기록을 보고 7만 페이지에 되는 기록을 보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그 심리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로 밝혀야 되는 수사 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